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문학 작품의 본질에 관한 글입니다. 흔히 문학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과연 문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울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명확합니다. 문학이라는 거울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함이 있고 무언가를 왜곡하고 또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생각입니다. 지문 전체의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처음에는 문학이 거울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듯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거울은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거라고 주장하죠. 왜 복잡한지에 대한 근거로 거울의 결함, 배제, 그리고 비일관성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불완전함이 비롯된 관점의 존재와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각 문장을 따라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비평가 피에르 마슈레가 레닌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네요. 어떤 주장이죠? 바로 톨스토이의 작품이 러시아 혁명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글의 핵심 소재인 거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claim that 구조입니다. claim, 이 단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 뒤에 that, 이 오면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that 뒤를 보면 톨스토이의 작품이 거울 역할을 한다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죠? 이처럼 that, 이 단어가 앞에 나온 명사와 뒤에 나오는 절의 내용이 같음, 즉 동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yet, 그러나 라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 문장에서 거울이라는 비유에 동의하는 듯했지만 사실 그 반영, this mirroring, 이 표현은 a complex affair, 즉 복잡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결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접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이 바로 글 전체의 핵심 주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앞서 말한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만약 문학 작품이 거울이라면 그건 그냥 거울이 아니라 flaws and blind spots, 결점과 맹점으로 특징 지어지는 거울이라는 거죠. 여기서 marked by, 이 표현은 에 의해 특징 지어진이라는 뜻으로 앞에 있는 mirrors, 이 단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거울이 스스로 특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점에 의해 특징이 만들어지는 수동의 관계라서 과거분사 marked, 이 단어를 썼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문장은 더 나아가서 사실 그 거울들은 반영하는 것만큼이나 반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구조는 as significant as, 이 구문이에요. What they don't reflect, 즉 반영하지 않는 것과 what they do, 즉 반영하는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여기서 do, 이 단어는 앞에 나온 reflect, 이 동사를 대신받는 대동사입니다. 결국 이 문장은 거울의 빈틈, 즉 exclusions and distortions, 배제와 왜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거울에 나타나지 않고 또 나타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경우엔 그게 바로 사회의 특정 모순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문법은 오비위치, 이 표현입니다. 원래는 he could not be conscious of certain contradictions, 즉 그는 그 모순들을 의식할 수 없었다는 문장이었겠죠. 여기서 obvious, 이 단어의 목적어였던 contradictions, 이 단어가 앞으로 나가면서 전치사 obvious, 이 단어를 함께 데리고 간 형태입니다. 이렇게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 문장은 또 한 번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거울이 우리로 하여금 these absences, 이러한 부재들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 뒤에 which, 이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which,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these absences, 이 표현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부재들이 희미하게나마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없는 것이 오히려 보이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문장은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을 한 번 더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 거울이 우리에게 what isn't there, 거기에 없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도록 허용해주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allow,
이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거니까요. 8번째 문장에서는 also, 이 표현을 통해 새로운 근거가 추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의 결함에 이어 이번에는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거울에서 보는 것이 a coherent whole, 즉 일관된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문학작품이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9번째 문장은 on the contrary, 오히려 라는 표현으로 앞 문장의 내용을 더욱 강조합니다. 거울 속 모습, 즉 이 단어는 in pieces, 조각나 있고 discordant, 조화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완결된 그림이 아니라 파편적인 이미지들의 조합일 수 있다는 말이죠. 10번째 문장은 아주 긴데요. 조지 엘리엇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결함이 있고 윤곽은 흐트러지며 상은 희미하거나 혼란스럽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인용문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리막스 조지 일리어트, 이 표현처럼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인용문을 강조하기 위한 도치 구조입니다. 이어서 콤마 뒤에 reproaching, 이 단어라는 현재 분사가 나오죠. 이것은 분사 구문으로 주어인 조지 엘리엇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나이비 리얼리즘, 즉 순진한 사실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순진한 사실주의란 예술이나 거울이 항상 있는 그대로를 말해준다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필자가 비판하는 핵심 대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글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1번째 문장은 왜 거울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현실의 한 버전을 보여줄 뿐인데 그것은 특정 뷰포인트, 즉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점 자체는 거울 속에 담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결론이자 경고입니다. 바로 그 관점이 우리에게 인비지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beyond question, 즉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be tempted to, 이 표현은 하도록 유혹받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글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던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울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flaws, 이 단어는 결점, exclusions, 이 단어는 무언가를 빼놓는 것, 즉 배제를 의미했죠. 비슷한 맥락에서 absences, 부재라는 단어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모습이 조화롭지 않다는 의미로 discordant, 이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필자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글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죠. 필자가 비판하는 대상은 나이비 리얼리즘, 순진한 사실주의였습니다. 예술이 현실을 그대로 복사한다는 믿음이죠. 이에 맞서 필자가 제시하는 핵심 원인은 바로 뷰포인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틀의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개념의 대립을 이해하는 것이 글 전체를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문학이 현실을 비추는 불완전한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울은 결함과 배제, 즉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관점과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작품이 보여주는 세계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학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깊이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흐름과 표현들을 떠올리면서 지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